여러분, 마이클 버리 이러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입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마이클 버리는 금융위기가 올 거다 하고 예상을 해서 실제 맞추기도 했고요. 그 때문에 돈도 어마어마하게 벌었습니다. 지금은 사이언 에셋 매니지먼트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본인이 창업을 했고요. 그래서 마이클 버리의 이야기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 이야기는 신빙성이 좀 있는 사람이야. 영화까지 만들어졌으니까 그만큼 신중하게 말했을 거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마이클 버리가 여러분 보세요. 굉장히 섬뜩한 경고를 했습니다. 바닥이다. 사자. 지금이 투자 적기다. 이렇게 외치면서 투자하는 행태는 바보짓이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지금 시장을 평가했습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바보짓이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입니다. 이 바보짓이라는 것은요. 닷컴 버블을 가리킵니다. 닷컴 버블. 닷컴 버블 때 주가가 완전히 폭락했다가 다시 떠오르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마이클 버리는요. 뭐라고 했나 하면 최근에 비이성적 활기라고 했습니다. 비이성적 활기. 왜냐하면 6월 저점 대비해 보면 지금 S&P 500 같은 경우는 14.8%가 올랐고요. 나스닥은요 20.7%가 반등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지금 마이클 버리는 비이성적 활기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이러한 활기는 9.11 테러가 나라를 흔들고 앨런과 월드컴이 무너지기 전 닷컴 버블 때를 떠올리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닷컴 버블 때를 떠올리게 한다. 결국 2000년, 2001년에 벌어졌던 닷컴 버블을 떠올리게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의 많은 투자 행태는요. 비이성적 투자고 비이성적 그 활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의 쉽게 말하면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이겁니다. 디플레이션 위험이 앞으로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미국 소비자 물가가 6월에 9.1%까지 올라가더니 7월에는 8.5% 그러니까 0.6%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니까 이제는요.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의 어떤 이야기, 저성장의 고물가 이야기에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 저성장의 저물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월가 투자자 중에 디플레이션 이야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저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스태그플레이션 이후에 디플레이션이 오고 그 디플레이션이 한참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디플레이션이 바로 일본식 불황이에요. 일본식 불황. 지금 마이클 버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그만큼 이게 경제는요. 회복하기보다는 침체의 길로 계속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제시한 것은요. 바로 과잉 재고의 위험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재고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011년에서 2019년까지 평균이 말입니다. 평균이 1.44였어요. 1.44. 재고의 평균이 말입니다. 1.44%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월 기준으로 봤을 때 4월 5월 기준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1.58입니다. 1.58. 그러니까 재고가 과잉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이게 지금으로부터 석 달, 넉 달 전이라는 이야기예요. 석 달, 넉 달 전에 이미
과잉 재고에 대한 위험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요. 재고의 과잉이 더 위험해졌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반도체 재고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결국 재고가 높아진다는 것은 소비가 그만큼 위축된다는 이야기인데 결국 말입니다. 마이클 버리도 재고가 많아지는 위험, 기업의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서 세 번째 이유를 들기를 똑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비 침체 위험이 있다. 소비 침체 위험이. 지금까지 소비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이 상황이 앞으로도 진척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실제 말입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보면 실제 소비 침체 위험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2022년 1분기에 마이너스 1.6%의 어떤 성장률 마이너스입니다. 2분기에도 마이너스 0.9%의 성장률 마이너스입니다.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경제 성장률 3요소 중에 소비, 수출, 투자 중에 말입니다. 미국은 소비가 거의 60% 넘게 차지합니다. 소비가 만약에 꼬꾸라지면 경제 성장률 자체가 꼬꾸라지거든요. 지금 1분기, 2분기 이렇게 떨어진 것은 마이너스로 떨어진 것은요. 결국 말입니다. 소비가 꼬꾸라졌기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지금 마이클 버리는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 가지 위험, 디플레이션이나 과잉 재고나 소비 침체의 위험, 이 위험이 말입니다. 적어도 12월까지는 간다. 12월까지는 갈 거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상황은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달라진 게. 오히려 더 악화되면 악화되고 있지. 그런데도 지금 시장에 활기가 넘친다는 것은 과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지금 마이클 버리는요. 비이성적 활기라고 합니다. 비이성적 활기. 이게 말로는 비이성적 활기라고 이야기하는데 투기한다는 이야기예요. 투기한다는 이야기예요. 가지고 있는 돈은 유동성이 많으니까 넘치고 남들이 들어가니까 그냥 들어가서 남들보다 먼저 빠져나오면 되지. 남들보다 먼저 사서 남들보다 먼저 빠져나오면 되지 하는 생각에 지금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때로 몰려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말입니다. 시장에서도 말입니다. 요즘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요. 그죠? 달라요. 오늘 다우산업지수도 0.08% 올랐어요. 27.16%가 올랐고요. 33,000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33,336.67까지 올라가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활기는 진짜 많이 넘치죠. 진짜 많이 넘칩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도 0.58%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하지만 74.9포인트가 빠졌다고 이야기하지만 전체 지수는요 굉장히 높습니다. 12,779.91까지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것도 말입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거죠. 지금 한 달 만에 올라간 것을 보면 S&P 500 지수는 앞서도 말했지만 적어도 15% 가까이 올라갔고요. 나스닥은 20% 가까이 올라갔으니 뭐 엄청나다고 이야기하죠. 마이클 버리가 이야기한 만큼 말입니다. 지금도 시장은요 그렇게 많이 올라갑니다. 이걸 바닥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과연 맞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말입니다. 결국 주식시장이나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세는 오래가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내렸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주식시장이나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세는 비이성적이다. 비이성적인 것은 투기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시장의 위험성은 항상 굉장히 고민해서 봐야 되는데요. 그 고민 속에서는요. 굉장히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시장을 잘못 읽으면 진짜 최악입니다. 그런데 시장을 잘 읽으면 마이클 버리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 엄청난 부자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시장을 잘 읽으면 그런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아마 보여주는 그런 새로운 지표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마이클 버리의 섬뜩한 지표, 섬뜩한 경고 여러분 우리 한번
최소한 가슴에 한 번쯤 새기면서 넘어가는 건 어떨까요?